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벌써 2017년도 1월이 다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2월도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이런 바쁜 날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나라는 이곳저곳에서 마치 대권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양새가 마치 이 두더지로 망치잡기 게임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일각의 예상처럼 4말 5초 대선이 된다면 남은 시간은 고작 석 달입니다. 이렇게 뽑은 대통령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시험 볼 때 벼락치기란 말 있죠. 벼락에 콩 구워 먹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들의 일기장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수영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의 혁신 작업 이끌고 계시죠. 임명진 비대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당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이 공격을 받고 있고요. 현 국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예산, 그 속에 감춰진 최순실 씨의 흔적을 전문가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현안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시사 전문 IM 피터의 임병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IM 피터 씨가 보시기에 제가 앞에서 이제 비유를 두더지 잡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라고 비교를 했는데 정말 이 4말 5초가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 시기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생각과 네. 이 정치권의 어떤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확실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괴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괴리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좀 너무 오래 끌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 10월, 11월부터 이제 나왔으니까는 네. 이제 새해가 지났는데 너무 힘든 거죠. 뉴스만 틀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빨리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어떤 시스템은 또 뭐 3월 초가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 지치고 네. 정치권에 대한 생각들이 또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 것을 유의하면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학규 의장, 어제 저들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네. 드디어 통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부수가 뭘까요? 손 의장은 원래 지난해 10월에 이제 정계 복귀를 했는데 네. 정계 복귀 이후 이제 손학규라는 인물이 이제 다시 재등장하면서 여론 또는 지지율이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곧바로 이제 최순실 게이트랑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이 터지면서 이제 존재감을 좀 잃었어요. 네. 사실 이제 자력으로는 어떤 게 크게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손 의장이 선택할 길은 별로 없었는데 네. 왜냐면 2007년에 이제 한나라에서 대통합 민주신당을 옮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은 갈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탈당을 했고 네. 그럼 지금 갈 수 있는 길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있었는데 네. 새로운 개혁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본다면은 국민의당이 손 의장에게는 가장 적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학규 의장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당과 통합하면서 사실 반기문 씨가 사퇴를 안 했다 그러면 그쪽하고 더 고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갈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바른정당, 국민의당 딱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제가 어제도 텐트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굳이 네. 이제 텐트로 비유를 한다면 텐트 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결국은 뭐 그쪽에다 텐트를 쳐서 가는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합류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 주장은 이제 뭐 정운찬 총리가 확실하게 이제 국민당에 간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정운찬 전 총리는 사실은 그렇게 가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운찬 전 총리는 이제 손 의장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정격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네. 손 의장의 정치적 입장을 존중하면서 개인의 선택이나 뭐라 코멘트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네네. 정운찬 총리 입장에서는 일단 헌재 심판이 나온 뒤에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국민의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어느 정당과도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다른 정당과의 어떤 가능성은 계속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IM 피터 씨가 보기에 지금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대통령 선거 관련된 상황들이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치와 철학을 가진 지도자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지금 항상 이 대선에서 우리가 정책 선거, 그다음에 공약을 잘 지키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실제 선거에 들어가서도 그런 거가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그다음에 당선되더라도 공약을 지키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벚꽃에서 이 짧은 기간에 지금 나올 수 있는 공약은 굉장히 고민하지 않고 나오는 정책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짧은 기간에 뭔가 자기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만 일단 던지고 올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단 누가 됐던 대통령이 됐던 그 이후의 공약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나라의 어떤 문제점이 과연 해결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소속 박우섭 남구구청장이죠. 인천의 그죠? 이 손 의장이 국민의당과 통합하면 합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손학규 의원들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탈당했는데 손학규 의원이 그 국민당 쪽에 합류를 했는데 탈당하는 의원이 없다. 이거 뭐지? 이런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이제 작년 10월에 손 의장이 정기복귀 선언하면서 민주당 탈당했을 때 이찬원 의원이 이제 곧바로 동반 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손학규계 의원들이 탈당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0일 예산안이 처리가 끝나고 탈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계속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제 이게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손학규 의장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했기 때문에 손 의장을 지원하려면 탈당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 의장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당에 이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탈당을 하지 않으려는 의원들까지도 좀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폭은 아니지만 일단 소폭의 탈당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탈당하지 않으면 국민의당 안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저렇게 뭐라 그럴까요? 선언 비슷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새 싸움에서도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거기다가 지금 일각에서는 정운찬 정청까지 들어온다 생각하면 지금 3파전인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손학규 손학규 의장이 갖고 있는 세력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일부 호남에서는 예전에 호남에서 손학규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 호남 지지 세력이 굉장히 커서 굉장히 비카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어떤 세력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경선 룰이나 이런 거 할 때 뭔가 많은 그 새싸움 내지는 힘겨루가 생길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제도적인 측면, 절차적인 측면도 다 있고 국민들에게 공약해야 될 내용도 발표를 해야 되고 이게 3개월 안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해서 뽑은 대통령이 글쎄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세 사람이 민주당 대선 경선을 이루어지겠네 그죠? 그게 3파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 이 세 사람으로 압축된다면 더 이상 이 문재인 전 대표를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로서는 국민의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손학규 의장도 통화선 기자회견 직후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먼저 가서 잘하라고 했다는데 이게 온다는 얘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사실 박원순, 김부겸 의원들이 다 불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문재인 전 대표와 대립구도인 그 김종인 전 대표를 비롯한 다른 비문 세력들이 결집이 국민의당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M 피터 임병도 씨였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지벤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안전화.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